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연휴 잘 보내셨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번 달에는 쉬는 날이 은근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대체 휴일이 두 번이나 있어서 오늘까지 좀 쉬었는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쉬는 날이 없죠. 언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 계속 이제 쭉 이제 직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매가 계속 좀 심하게 나왔었죠. 그럴 때 좀 연휴가 껴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수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급락이 나올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오히려 이게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부터 쉬는 날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되고, 이제 시장도 아마 집중해서 어느 방향을 갖고 계속 움직일 거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슈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제목처럼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많죠. 사실 요즘에 다 떨어졌죠, 그죠? 안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다 급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올까, 이런 것들 반등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일단 지수부터 좀 볼까요? 네, 우리나라 쉬는 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움직였겠죠, 그죠?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다우지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금요일 겁니다. 0.03%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요. 잘 끝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이제 0.5% 소폭 하락으로 끝났어요. 큰 등락이 없었어요, 그냥. 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9% 소폭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하루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볼까요? 여기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쉬면서 끝났고요. 현재 유럽 증시가 좀 열려 있는데, 현재 유럽 증시 독일은 마이너스 0.4% 소폭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오늘 끝난 걸 좀 볼게요. 일본은 잠깐 보죠. 오늘 일본 보면은 일본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일본 증시 일부러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 총리 바뀌었죠, 그죠? 네, 총리가 바뀌고 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참고로 그냥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일단 일본 증시가 1.3% 오늘입니다. 오늘 급등 나왔고요. 1.6%입니다. 1.6% 오늘 급등 나왔고, 중국도 열렸죠, 그죠? 네, 중국 증시도 오랫동안 쉬었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열렸었고, 그때 플러스였죠. 그리고 오늘은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에너지 문제, 그죠? 전기난, 그리고 헝다그룹 부동산 파산, 부동산 그룹 하나 파산이 이제 임박했죠, 그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러웠는데, 정작 중국은 큰 등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흔들리신 거죠, 그렇죠? 네. 항생지수, 홍콩 H지수도 오히려 급등 나왔고요. 시원하죠, 그죠? 네. 아시아 증시가 잘 끝났어요. 인도도 멀쩡하고요. 네. 호주도 멀쩡하죠. 대만도 멀쩡해요. 우리나라만 하락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요즘에 계속 해외 증시 얘기를 계속 해드리죠. 왜 그럴까요? 저는 평상시에는 지수 얘기 잘 안 해요. 맞아요. 지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럴 때 많이 해드리죠.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요. 지수 얘기를 안 하다가 지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얘기 드리는데, 지금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개인들이 불안해요. 평상시에는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종목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수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해드리죠. 잘 들어보시면 포인트가 뭐예요? 네, 해외 증시를 자꾸 얘기하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왜 그러겠어요? 비교하면서 잘 보시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죠. 네, 코스닥 지수가 하락이 좀 심하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 심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아까 이제 인도랑 뭐 여기저기 다 보여드렸는데 멀쩡한데 코스피가 좀 과하게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더 과하게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보다 종목은 개별 주식의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 이제 털어내는 건데 개인들 누구를 털어내는 거냐면 주린이들 털어내는 겁니다. 주린이들. 주린이. 주린이도 이제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린이들 털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제가 맨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얘기 뒤에서 하고 주말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선 이슈겠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씨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이재명 씨 얘기 궁금하세요? 내일 어떻게 될까? 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씨 테마주, 그 다음에 뭐 윤석열 테마주, 뭐 기타 등등등 그죠?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이재명 씨가 지금 보니까 뭐 연휴 동안에 이분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씨 쪽에서 이제 불복이라고 아직까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맨 뒤에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요거에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방송 초반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분이 확정이 됐는데 이낙연 씨가 이제 보니까 되게 뭐냐면 아슬아슬하게 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씨를 지지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요즘에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 별로 안 좋아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오죽하면 세종대왕 이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최대한 그분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낙연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분이 얼마나 억울할까. 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분 입장에서 저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저 이낙연 씨 지지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분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뭐 하지는 그냥 쉽게 그냥 뭐 쿨하게 그죠? 우리 흔한 말로 쿨하게 이재명 씨 지지 선언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뭐 식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뭐 정세균 씨나 뭐 김두관 씨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죠. 그분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는 그냥 이재명 씨로 가는 것 같아요.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네. 이재명 씨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낙연 씨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불복 얘기가 계속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죠? 네. 한동안 이게 조금 불편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아니면 정치를 바라보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물고 늘어지시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이재명 씨가 이제 확정된 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종목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내일 이재명 씨 테마주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좀 말이 좀 세일 겁니다. 셀 거니까 참고하고 들으세요. 네. 말이 좀 세게 나간다는 얘기는 제가 뭐 입에서 쌍욕을 막 뿜어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찌른다는 얘기예요. 찔러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본론을 핵심을. 네. 이재명 씨가 이번 주에 이제 확정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죠. 이거는 뭐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연휴 동안에 즉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번 주 연휴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이재명 테마주를 많이 사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이낙연 씨가 될까봐 이낙연 씨 테마주를 샀거나 아니면 이낙연 씨가 되든 이재명 씨가 되든 누가 되든 대정동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재명 씨 거를 손절을 했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재명 씨가 되든 안 되든 뭐 된다 안 된다를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홍준표나 윤석열 씨 테마주를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주말에 있을 이 이슈를 가지고 분명히 베팅을 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고 베팅까지는 안 했어도 기대를 하고 있다든지 별의별 수많은 생각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재명 씨가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이재명 씨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제 물량을 실었겠어요? 이재명 테마주에다가 물량을 잔뜩 실어놨겠죠. 그렇죠? 혹시 이낙연 씨가 될까봐 또 이낙연 씨 테마주에다가 또 비중을 잔뜩 실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윤석열 씨 거에다가 역으로 실으신 분도 있고 네,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 쪽에다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베팅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드렸냐면 왜 꺼냈고 근데 좀 전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절대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이제 저녁 방송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뭔지 기억하세요?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셔라. 그리고 마무리 졌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요 주말에 못 쉬어요. 이해되세요? 주말에 좀 쉬셔야 된다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죠? 총이랑 뭐 총알이랑 미사일이 실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한 공격과 그죠? 네. 수많은 그 공격과 뭐 폭탄 그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맞으면서 싸우셨는데 주말에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말에 꼭 이런 거 이제 사고 쳐놓고 주말 내내 뉴스 봅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망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유 나 안 했는데요? 다음에라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돈을 설령 벌어도 번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박하신 거예요. 도박도 어떤 도박하신 거냐면 이렇게 뇌를 많이 쓰는 뭐 그런 도박이 아니라 그냥 홀짝 네, 홀짝하신 거 홀짝 이해되세요? 홀짝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말 내내 생고생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재명 씨가 될 거다라고 이제 베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씨가 됐어요. 근데 이재명 씨가 됐는데 이분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서 내가 금요일날 비중실은 이재명 테마주로 급등할 거야 막 이러고 있겠죠. 근데 항상 그래요. 계획대로 안 돼요. 맞죠 그죠? 초보든 프로든 고수든 다 그래요. 계획대로 100%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재명 씨가 이기긴 이겼는데 약간 찝찝하게 이겼어요.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말 일요일 6시 이후에 뉴스 보시라고. 그럼 다 정리가 돼 있다고. 그 전에 보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매수는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된 거 보니까 어때요? 이기긴 이겼는데 되게 찝찝하게 이겼어요. 네, 되게 찝찝하게 이겼습니다. 확 이긴 게 아니라 아무튼 생각을 여러 번 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치로 이겼어요. 그렇죠? 네네. 잠시만요. 네.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특히 유튜브. 네. 네네. 아, 여기 또 이상한 글 쓰는 사람 들어왔어요. 저기 특히 유튜브 1번 많이 찍으세요. 네, 저 사람 글 쓰는 거 올라가 버리게. 네.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 들어왔어요. 네. 유튜브 거기 1번 많이 찍으세요. 네. 한 사람당 10번씩 찍어요. 네. 저 사람 글 쓰는 거 올라가 버리게. 주식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네. 주식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도박성 베팅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재명 씨 테마주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이재명 씨 테마주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라갈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올라간다니까요. 나중에 이재명 테마주로 샀는데 윤석열 테마주가 돼서 윤석열 씨 테마주로 변신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황교안 씨 테마주였는데 하다 안 되니까 갑자기 문재인 테마주로 바뀌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적도 있어요. 박원순 씨 테마주가 하다 안 되니까 문재인 새만금 테마주로 옛날에 갔던 적도 있어요. 한 5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베팅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잘 보내세요. 내일 이재명 씨 테마주가 오를 것 같냐고요? 떨어질 것 같냐고요? 정답 얘기해 드릴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네. 궁금하다. 자, 7번 찍어보세요. 네. 궁금하시죠? 내일 어떻게 될지. 대충 다 나왔는데요. 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네. 개인들이 베팅한 거 반대로 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개인들이 베팅한 거 정반대로 갈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그랬어요. 개인들이 베팅한 거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근데 그 사이 하나 더 있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네.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내일 아침에 시작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이 오르냐 떨어진다 여기다 베팅을 했는데 가장 골탕먹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개인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오른다 떨어진다 그러면 네. 가만히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지수에서 그랬어요. 지수에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급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약간의 하락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쭉 빠지니까 이제 비관론자들이 그랬겠죠. 더 떨어진다고.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 돈 버는 게 뭐죠? 인버스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개인들이 인버스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 원리를 배워두세요. 나중에 유용하실 거예요. 인버스는 떨어지면 돈 버는 거고 레버리지는 올라갔을 때 돈 버는 거죠. 네. 근데 개인들이 인버스에 베팅을 많이 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올라간다에 베팅하죠. 그러면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반반 나뉘어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실제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동전을 회전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전이 회전하다가 딱 넘어지는 순간 앞면인지 뒷면인지 결정되죠, 그죠? 근데 가끔씩 가만히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뉘어서 반반씩 나뉘면 지수가 한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합니다. 이런 건 나옵니다. 이러면 누가 불안해할까요? 레버리지 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수는 결국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누가 불안해하냐면 인버스에 건 사람들이 지수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안 떨어지고 버티니까. 팔지도 못하겠고. 그래요. 근데 주식은 뭐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나죠. 주식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올라간 데에 베팅을 했겠죠. 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개인들 패닉 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하도 궁금해하셔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내일 또 민주당에서 화천대유 관련된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보고 또 얘기해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옆으로 찍찍찍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주말 앞두고서 막 베팅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늘 말려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하고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도 이제 방향을 잡을 거예요. 네, 그 얘기도 이제 이번 주에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저녁 방송 때도요. 아무튼 비중을 잔뜩 실어가지고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잔뜩 실어가지고 주말 내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큰 돈 못 봅니다. 주식은 크게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눈앞에 그죠? 임박한 남들 다 알고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 도박을 해요. 돈을 잃을 가능성이 99%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대선주가 이제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추석 직전에 터진 화천대유 문제가 옛날에 그 뭡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때 그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죠. 그때처럼 이제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법적 문제 쪽으로 가니까 이게 블랙홀이 돼버려가지고 대선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추석 끝나고는 대선주가 항상 갔습니다. 전후로해서 전에도 간 적도 있고 추석 전에도 가고 옛날에는 무조건 전에 갔어요. 지금은 이제 끝나고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 이제 전후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못 갔어요.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 임명됐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블랙홀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선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기는커녕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되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력은 매집을 해놨고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은 대부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력이 빠져나간 종목들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도 반등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30% 이상.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반등 나온 것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이 나가서 없어요. 없는데도 그 종목도 낙폭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3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저점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반등이 다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얘기했었죠, 그죠? 그때 그 뭡니까? 화천대유 얘기가 이제 정말 심하게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그죠? 네. 그때 곽상도 의원 얘기 나오고 뭐 그때부터 아마 그때쯤에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왜 또 해드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여러분들이 뭐 FBI나 CIA나 뭐 국정원장쯤 되시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재료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터졌죠, 그죠? 그리고 아주 딱딱딱딱딱딱 뭐가 하나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낙연 씨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이낙연 씨 입장, 제가 이낙연 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낙연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 이따가 제가 낚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네. 물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강아지로 유명하신 분이 그 강영욱 씨인가요? 네. 그분 얘기하는 거 가끔 들어보면 강아지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그죠? 네. 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걔를 잘 키우시겠죠, 그죠? 네. 조언도 많이 해주고. 네. 오영은 씨라고 계시죠? 그 아동 그 전문가 그분. 네. 그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왜 이렇게 잘하는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네, 똑같이 이제 대학교에서 똑같은 과목을 전공을 해도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 미끼를 만든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어요? 만든 사람 입장이요? 아니죠. 누구 입장이요? 물고기 입장에서. 그래야지 물고기가 먹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네. 똑같아요. 자, 이런 일이 화천대유라는 게 터졌죠? 그럼 세력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뭐 세력이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었겠어요, 그죠? 네.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세력에 나가는 적은 없고 매집을 해놨는데 이 대선주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화천대유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것 같다 1번,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다 찍어보세요. 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시면서 찍어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계속 갈 것 같죠, 그죠? 네네.
동물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시작이 반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쵸? 계속 갈 것 같죠?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웃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안 되겠다 싶으면 기회 있을 때 빠져나가겠죠. 근데 반대편은요. 이거 되겠다 싶은 데서는 되겠다 싶은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다시요. 안 되겠다 싶은 쪽은 세력이 어떻게든 뭐 기회가 있을 때 끌어올려서 팔고 나가겠죠.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그죠? 네. 10%원 음봉이 아니라 18권 양봉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막 다 들어오라. 다 들어와! 막 이러면서 이제 올린다니까요.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들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반대편은 될 것 같겠죠. 그쪽으로 돈이 쏠린다고요. 정치는 결국엔 돈입니다. 돈이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 경제학이 어서 경제학의 뿌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정치학이에요. 유럽에서 경제학이 나온 뿌리가 정치학이라고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건 못합니다. 경제학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학문 뿌리가 거기라니까. 정치학이라니까. 분명히 돈 냄새를 맡고 그리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까 제가 그 이유에 먼저 했냐면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되면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이재명 되면 사야지 막. 그건 뭐냐면 그냥 남들 다 알고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보고서 거기서 도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돈 못 번다니까요. 큰 돈 벌려면 그 생각하는 사람들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구겠어요? 맨 위에 있는 건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뭔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해드렸던 그분들이 주식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이재명 씨가 이기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하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해요. 아까 미리 양해 구하고 얘기한다 그랬죠? 하수들이 보통 하는 생각들이 그거예요.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세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다시 들어가요. 어디겠어요? 모르죠. 그게 어딘지 지금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천대유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저건 하나 이 얘기는 얘기하면 좀 그렇겠네요. 네. 거짓말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단계가 있는데 옛날에 누가 저기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하여튼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이게 복잡한 게 민주당만 엮여 있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법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도 보니까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치고받을 텐데 거짓말은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뒤집어 씌우고요. 네. 감정이 호소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네. 그걸 거짓말하는 순서를 잘 보시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대법관들이건 판검사 출신이건 간에 한번 쭉 지켜보세요. 전 얘기해드렸어요. 이해되신 분들 7번 찍어주세요. 네, 천사님 늦게 오셨네요. 이해되셨죠? 네,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갈 수 있어서 다 얘기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요 얘기는 더 들어갔다가는 정치 얘기라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세력들은 나가든 딴 데로 들어가든 움직입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려면 한 종목의 특정 종목에 비중이 실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종목 한두 개만 하시면은 대처가 빠를 것 같죠? 천만에요. 몸무게 130kg, 150kg, 200kg 나가는 사람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네.
한 종목의 비중이 많으면 절대로 그렇게 빠르게 못 움직입니다. 한 150km 이상짜리 고도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종목의 비중이 많이 실려 있으면 계속 그것만 신경 써서 다른 걸 못 봅니다. 종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덜 쓸 것 같죠? 천만에요. 100배, 1000배, 만배 더 신경 씁니다. 세력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면 내 돈 사라질까봐 맨날 가서 그거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큰 돈 못 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작은 돈도 못 벌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자꾸 3번 이상 얘기하죠. 그죠? 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약간 또는 매우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낙연 씨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 그때 추석 전후로 이낙연 씨 테마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얘기가 터졌는데 뭐 TV에서 그냥 자꾸 그분 얘기만 나오니까 종목대 당연히 못 갔겠죠. 그죠? 그때 그래갖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낙연 씨 테마주가 안 갔느냐? 갔어요. 언제요? 11월하고 12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많이 갔어요. 그때 많이 갔던 게 대표적인 게 범연거든요. 이때 간 거예요. 원래 가려고 잡았던 게 자리를 잡았던 게 여기였거든요. 이제 구덩이 파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 딱 터지고 나서 못 가다가 11월 달부터 갔어요. 이때도 대선주 누군 사람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추석 끝나면 간다면서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다시 얘기 드릴게요. 추석 끝나면 간다면서요. 이게 원래 간다니까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집안일이 그렇게 시끄러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조국 전 장관 집안이 그렇게 시끄러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게 진실이건 뭐 거짓인 걸 떠나서 네?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그쵸? 그리고 이 이낙연 씨 테마주가 약간 좀 힘들게 갔던 이유가 추석 때쯤에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힘들었고요. 추석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까지, 1월 달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내친 김에 그죠? 왜냐면 이때 4월 달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황교안 씨하고 종로에서 붙었잖아요, 그죠? 그 내친 김에 그때 그 남선 알루미늄이랑 막 서원처럼 쫙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갈 거야 하고 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샀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낙연 씨 범연권형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래 추석 끝나면 많이 갈 거야.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 등장하는 바람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많이 갔어요. 2배 이상씩 갔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 이낙연 갈 거야. 이낙연 씨 테마주 갈 거야 이러면서 샀어요. 왜 샀을까요? 설날이니까. 그렇죠? 네, 까치까치 우리 설날. 그죠? 네. 설날이라서 샀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났어요. 왜 안 났을까요?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해되시죠? 주식은 원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뭐 미성년자가 제 방송을 듣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못 봤어요. 네. 그렇죠? 다 거의 결혼하셨거나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마 거의 결혼하셨을 거예요. 결혼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00%까지는 아니어도 90% 이상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시죠? 네. 근데 어때요? 믿고 기다려주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맞죠? 맞으면 자 7번 찍어보세요.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자고요. 네. 맞죠? 그죠? 네. 뭐 잘 안 되면 뭐 헤어져야 되겠지만 그죠? 네. 그래도 열심히 한쪽에서 참든지 그죠? 네, 서로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대선주도 결국엔 다 갔어요. 네. 이런 일이 허천대유 같은 문제가 어디 한두 번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경험이 짧은 주린이분들이 너무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항상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대선주는 쉽게 안 간다고. 분명히 흔들면서 그러면서 간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말만 꼭 믿으시면 돼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가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개인들이 잔뜩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안 가겠죠. 자,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쉬는 날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겠어요? 뭐 하셔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세력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매집한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홀딩하고 있는 이 시간이 손절 안 하고 인내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종목들이 반등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놔야 돼요. 미리. 반등 나올 때 이걸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잘라낼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여기 세력에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주말에 이재명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막 풀베팅, 목요일, 금요일에 막 풀베팅 해가지고 막 주말 내내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월요일 되면은 화요일날 이제 딱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말에 쉬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 베팅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반등 나오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등 나올 때 탈출의 기회거든요. 그게. 세력이 매집 안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안 올라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얘기해 드릴까요? 반등 패턴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할 거예요. 반등 패턴 얘기할 때 뭐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한 달 내내 얘기해도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는 못 해드리고 이번 주에는 가급적이면 반등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길래 생각을 좀 돌려놓으려고 반등이 나올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반등이 나오는데 세력이 매집이 안 된 종목은 절대로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절대자는 뺄 거예요. 가끔씩 올라온 경우가 있으니까 90% 이상 여러분들 매수가에 안 옵니다. 안 와요. 오려면은 한참 걸려요. 몇 달, 6개월 이상 걸려서 오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지만 거의 반등 나올 때 안 옵니다. 한 번에 안 온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범양건영이 지금 띄어져 있는데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뭐 얘기를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뭔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될 때는 참여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게 7,000원대 있죠? 6,000원대까지 갔다 왔고 개인들이 여기 잠깐만요. 네카트로 나가볼까요? 자 개인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물렸을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유튜브 쪽도 많이 찍어보세요. 네. 찍기 싫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까 꽁수님이 아까 시작할 때부터 아까 눌러주셨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 개인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몰렸을 것 같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자, 2개 이상 찍으셔도 됩니다. 또 찍어도 돼요. 두 개까지 찍어도 돼요. 네. 하나 더 찍어보세요. 그러면. 헷갈리시죠? 네. 하나 더 찍어보세요. 자, 2개까지 돼요. 2번, 3번, 4번도 있고요. 3, 4번. 네. 3번. 광현님 3번 찍어주셨고. 1번이요? 네. 일단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아니고. 네. 2번하고 3번이죠. 왜일까요? 쉬워요. 쉽게. 이게 이 원리만 알면 반등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게. 제가 오늘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자, 요즘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심리가 망가지신 분들 있죠? 아니면 심리가 좀 약하신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냐면 본인이 무슨 암에 걸리신 것처럼 저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수술하다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마치고도 생존하시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환자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잘 받아도 금방 죽는 거 아닐까요?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없는 병도 생겨요. 있는 병 낫는 거 둘째 치고 없는 병도 생겨요. 여기 뭐예요? 옛날 그 유명한 고서에 보면 그런 말 있다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똑같아요. 누구는 똑같은 주식을 들고 그래, 할 수 있어. 세력이 안 나갔어. 세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더라도 한참 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울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이 왜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걸 알고서 들으셔야 돼요. 네. 정답은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3번 중에 어디냐면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를 더 고르라고 하면 3번입니다. 3번. 2번도 되는데 3번이 많아요. 1번인 경우는 거의 없고. 4번은 왜 배제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수가 폭락할 때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의 주식을 안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신용을 지르던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신용을 더 이상 안 늘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번 주에 이걸 얘기해드릴까 말았는데 얘기해드릴까 하다가 못했는데 신용쟁이들이 신용을 못 써요. 무서워서 요즘에. 오히려 팔아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자, 떨어질 때 신용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지금은요. 떨어지는데 안 늘지. 오히려 좀 줄었어요. 정답은 뭐예요? 요 일대는 매물대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매물대가 있기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가 심하면 반등 나올 때 보통 21선 밑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팝니다. 올라오다가 여기 8,000원 전후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근데 진짜 매물대는 어디겠어요? 넓게 얘기하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물대예요. 가격으로 보면 10,000원 전후가 되겠죠. 10,000원부터 11,000원대, 11,000원대도 매물대 많아요. 매물대가 많은지 안 많은지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시간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느냐. 여기서는 이만큼의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아까 4번에서는 요만큼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쯤 보세요. 갑자기 주린이 특강으로 가네요 이게. 네. 2번과 3번의 매물대의 시간은 이만큼, 4번은 요만큼, 1번은 이만큼. 그럼 당연히 거래량이 어디가 많겠어요? 거래량을 보니까
1번은 당연히 많죠. 고점이니까. 그러나 2번, 3번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4번은 요건데 4번은 좀 아닐 가능성이 없죠. 3타임즈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21선 근처에서 걸린다니까요. 걸리는데 진짜 매울 때는 여기라는 얘기죠.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건데, 그렇죠? 네, 반등이 나오기는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매수 가격까지 안 올 거다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물론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재료가 아주 좋으면, 너무너무 세면 다 차트 다 무시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재료가 아니면 못 올라옵니다.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 해드렸어요. 엄청난 재료가 있으면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니면 못 올라올 거다. 올라오긴 올라왔죠. 엄청난 재료가. 뭐냐면 원래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였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 정책주가 잠깐 돼가지고 올라왔었죠. 배신하는 거예요.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던데 맞죠, 그죠? 이재명 테마주 맞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 씨가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 씨 기본주택 수혜주랑 내용이 겹칩니다. 세력이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근데 원래 이재명 씨 테마주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가 터졌어요? 화천대유가 터졌어요. 부동산 관련된 큰 비리가 터진 거죠. 그 몸통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재명 씨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고 해야죠. 법적인 거 아직 뭐 검토는 안 끝났으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이 방송은 주식 방송이 아니라 이제 정치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은 본인들께서 직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산 게 어디라고요? 여기라니까요. 여기에요. 왠 줄 아세요?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올 때 안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있던 썩은 물량, 썩은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물량. 3개월 전 거니까. 썩은 물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내려올 때 물타기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평단가는 어디겠어요?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 많고요. 여기서 또 갈까봐 산 사람 많아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 물타기 했겠죠? 물타기해서 평단가가 여기죠. 이 사람들도 평단가를 이쪽으로 낮춰줬을 거고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범용건영을 거의 안 팔았어요. 올라올 때 어디가 가장 심한 매물대겠어요.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나요? 네. 주식을 배우시려면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뭐 단순하게 여기다가 그냥 네? 이거 하나 집어넣고 이거 보니까 어때요? 맞네요, 그죠? 네, 2번하고 3번 여기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도 많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 헷갈리죠 이제. 이 매물대가 있죠, 그죠? 이 매물대는 뭘까요? 세력일까요? 세력일 것 같다 1번, 아닐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점점 강의가 어려워지죠. 어려운 대신에 도움 되실 거예요.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강의 수준을 좀 높여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높여드릴게요. 조금만. 세력일까요? 아닐까요? 1번도 있으시고 4번도 있으시고 4번이 더 많네요. 네. 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이렇게 긴 이유는 뭐예요? 여기 때문이잖아요. 거래 이만큼 있고. 이건 언제예요? 6월 말 7월 초. 처음에 급등했을 때 거기죠. 사람으로 따지면 뭐 허리예요. 허리.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를 안 봐야죠. 이걸 안 보고 매물대를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 거기 안 봐요. 잘랐어요. 네. 매물대 없죠. 누구 안 보여요? 요 일대죠. 근데 이것도 이거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더 당겨서 보죠. 그 이유 매물대가 어디가 많은데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 21선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물린 사람들 평당가가 9,5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 전에 21선에서도 걸릴 거고 20선 돌파하면 이제 9,000원이죠. 9,000원대에서 또 걸릴 거고 10,000원 가면 또 걸릴 거고 왜냐면 10,000원대는 또 심리적인 가격대니까 또 걸릴 거 계속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한 권역을 10,000원이나 11,000원이나 12,000원에서 매수했는데 물렸다. 한 번에 그분들의 매수가는 어디겠어요?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분들은 한 번에 이게 본전에 올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약간 손해보고 정리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 어디입니까? 12,000원에 13,000원에 샀는데 6,000원대 갔다 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50%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손실이 복구되는 거 아니신가요? 그러면 정리를 하고 다른 걸 갈아타셔도 되죠. 좀 전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세력이 매집한 거라면 어금니 살짝 깨무시고 참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무서웠던 그 터널에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내실 거고 여러분이 기대한 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실력도 많이 늘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든 걸 참아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네, 레벨업이죠. 네. 근데 세력이 나간 걸 갖고 들고 있다. 반등 나왔는데 본전에서 팔고 싶어서 안 팔았다.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떨어지거든요. 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반등이 잘 안 나와요. 나와도 앞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럼 뒤에서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또 끌려당기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죠. 범위한 권역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세력이 매집을 해 똑같은 차트라도요. 세력이 매집을 했는데 잠깐 빠진 게 있어요. 범위한 권역이 세력이 매집돼 있는 차트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또 이거 안 사실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범위한 권역은 이거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어요. 세력이 산 거 아니에요. 세력이 산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제 사놓은 건데 이제 세력이 산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종목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살짝 눌러서 쉬어요. 여기서 누르든 눌렀다가 꽂으면서 올라와요. 언제 올라오냐면 올라올 수 있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날아가 버려요. 상황 봐가면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 그때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고 있는 거는 세력이 매집한 건 어금니 깨무시고 참으세요. 괜히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 날리지 마시고. 아셨죠? 그럼 그건 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돈 날리신 거예요. 그러나 세력이 없는 거다. 그러면 파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꼭 후유증이 있어요.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 회원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특히 문자반 회원들이 꼭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이 종목 세력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력이 항상 매집한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수익이 많이 나요.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잘 돼가지고 수익이 바로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또 화천대유 같은 게 터지면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매집한 걸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회원들 중에서 특히 문자반 회원들이 심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방송을 딱 하면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제 종목 그러니까 우리 추천주 중에 뭐 하나 딱 들어서 이거 차트 좀 망가졌는데 새로 나간 거 아닌가요?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은 뜻을 얘기했는데 질문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잘 들으세요. 세력이 나갔으면 나갔다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 라고 늘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라. 차트가 지금처럼 급락을 하면 차트가 망가진 게 있어요.
있거든요. 준이 분들이 차트를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죠? 전저점을 약간 흔들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싸도요, 아무리 싸게 사도 전저점을 살짝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물어봐요. 세력 나간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네. 이 차트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거다. 즉 멘탈이 나간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라. 세력이 나간 게 있으면 나갔다라고 제가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세력 나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여기 무방형들도 자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정도로 자신있게 리딩을 하고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추천주에 대해서 저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는 만큼 수익 나고 믿는 만큼 실력도 금방 느세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전문가한테 모든 걸 맡기면 돼요. 계좌 비밀번호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큰일 나요. 네. 전문가가 매매 대신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믿어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만 흔들면 그렇게 또 안 믿어요. 믿겠다고 들어오셔놓고선 회비 내고 그죠? 믿겠다고 들어오시고 나서 꼭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꼭 이상한 데 가세요. 이상한 길로. 몰빵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빵하질 않나, 그죠? 물타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타기를 하질 않나. 네? 주말에 좀 쉬라 했더니 또 금요일날 또 뭐 뉴스 보고 또 배팅해갖고 난리가 나질 않나. 네? 종목이랑 세력이랑 싸우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회원들 욕심 부리는 거하고 회원들이 가끔씩 뭐냐면 이제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거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또 살짝 이렇게 또 증시가 흔들리면 믿음을 잃으셔가지고 또 이제 좌충우돌하시죠. 그거 잡아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매수매도 세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방송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려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냥 맨날 버텨라 그러면 안 버티시니까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 패턴 나오는 것도 원리를 얘기해드리는 거죠. 모방에서요. 왜냐면 다 멘탈 잡으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몇 퍼센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내가 얼마 벌었는데 지금 얼마로 지금 떨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계좌 열어보고 차트 열어보고 동계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세력이 들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믿음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혹시 맨날 그 계좌에 있는 돈세 보고 있지 않으세요? 얼마가 줄었네 이러면서. 차트 보시면서 왜 근심 걱정하세요? 내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맨날 그냥 돈 세고 있는 거예요. 돈 거리면서.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요즘에 그 이제 가을 거제하죠. 벼 수확하는데 농사 짓는 분이 벼를 수확했어요. 그 개수를 날마다 세고 있는 거예요. 포대자루를 싹 쏟아가지고 맨날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줄었을까봐. 아닌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건 기억 잘 안 나시는데 지금 계좌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지 소수점 뒷자리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제는 얼마였고 엊그제는 얼마였고 이 종목 얼마까지 벌었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손해났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농사꾼이 농사 짓고 나서 그 쌀알 개수 세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그냥 무게 달아보면 되는데 나중에 누가 쌀 주세요. 그러면 쌀 팔 때 그때 무게 달아서 주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다니까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좀 고생 좀 했지만 이번에 상한가 한 두세 개 나오고 수익이 한 50% 100% 나셨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래요. 좀 팔으라고. 누가 그러냐면 비관론자들에 속아갖고 손절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제발 좀 주식 좀 팔으라고. 나 그거 너무 사고 싶다고. 그때 그럼 파시면 돼요. 무게 달아서. 무게는 누가 달아줘요? HTS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잖아요. 얼마 벌었다고. 달아가지고 주면 돼요. 그분들이 고맙다고 막 저라고 가져간다니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네, 그때 가서 무게 달아서 주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진 않은가. 주식을 잘하려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개인들은 종목을 잘 못 뽑아요.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을 못 뽑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도 맞는데
수익 나는 종목을 줘도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욕심을 좀 냈다든지 겁을 먹었다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문제 파악은 안 하고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내일 지수 급락할까요? 내일 바닥일까요? 누가 저한테 바닥이냐고 물어보면 전 절대로 대답 안 해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유언으로 물어봐도 전 대답 안 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똑같아요. 바닥인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섣불리 바닥이라고 얘기해주죠. 이거 더 사도 될까요? 물어봤을 때 더 사도 된다고 얘기해주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갖다 질러버립니다. 전 절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겠습니까? 욕심입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것만큼만 샀으면 수익 50% 100% 냈을 때 팔면 되는데 바닥에서 상위 샀는데 몰빵을 한 거예요. 몰빵. 머리에다가 시멘트 그 40kg짜리 한 2포대 3포대 얹어놓고서 그거 이고 댕기는 거예요. 주말 내내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한 5%만 수익 나면 그 무게를 못 견뎌서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렸냐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걸 쭉 해드리죠. 그러면 비관론자들은 반등이 나오겠어요? 나와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손절하러 갑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싫어서 무방에서 뭐라도 가르쳐드리면서 지금 손절 안 하게 하려고 반등 나올 때 잘 팔게 해드리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막연하게 또 무조건 또 반등 나오면 본전 오겠지 그러면서 들고 있다가 세력이 없는 종목인데 또 끌려 내려올까봐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잘라야 되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무료 방송인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저도 이거 다 겪어봤거든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손절하지 마시라니까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것들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뭐는 잘라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네, 힘들 내세요. 다 잘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꼭 사고를 치신다니까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손절하지 마세요. 딱 얘기를 해드렸죠?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론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래, 이제 다 된 것 같다. 이제 반등 나올 거야. 그래, 이거는 기회야. 현금 없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쵸? 긍정적이잖아요. 그쵸? 이분들은 돈 벌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아니 반발짝만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래, 기회야. 그러면서 물 타고 추가 매수하고 왼수들 그 물타기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력이 더 망가뜨려요 그거를.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타고 막 현금만 생기면 다 또 그걸 사요. 막 왜 사냐고 그러면 대답이 똑같아요. 전문가를 믿어서 샀대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물타기 좀 하지 말라고. 맨날 물타기예요 그냥. 저를 너무 믿어서 그랬대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올 때부터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죽어도 물타기를 해요. 맨날 이거 갖고 싸워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항상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현금이 안 돌아서. 그분만.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걸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싹 정리해서 한두 개로 또 몰아요. 또. 그래갖고 잘 되는 분을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두 번 성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망합니다. 제발 이쪽 길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것 같죠? 네. 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니까 반등 나올 때 세력이 없는 건 잘 정리하시고 세력이 있는 건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이 날 때 그때 파시면 돼요. 아셨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잠깐만요. 주식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래프팅 아시죠? 래프팅. 계곡이나 협곡 같은 데서 이제 보트 타고 즐기는 그 래포츠 있죠? 네. 그런 거, 주식 투자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래포츠 같은 건데 내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래프팅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몸에 물이 안 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안 물리고 무조건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래프팅 하는 분인데 몸에 물 한 방울 안 튀기려고, 안 묻히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체국으로 가세요.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지만 우체국으로 가세요. 거기가 안전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래프팅이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쉬면서 뭘 하냐면 어린이들, 즉 주린이들을 정리하는 건데,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누구냐면 욕심부린 주린이들이에요. 신용 미수 몰빵, 그리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쫓아낸 겁니다. 두 번째 제거 대상이 누구겠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죠. 겁 많은 거하고 욕심 많은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항상 레포트가 똑같아요. 생각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비관론자들이 싹 속여갖고 데리고 와버립니다. 지수를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코스닥 지수죠. 처음에 후려치죠. 이때 누가 나갔을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신용 반대 매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 제거 대상은 신용 많이 쓴 사람입니다. 자,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누가 제일 힘들어 했을까요? 겁이 많은 사람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이 털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 신용. 두 번째는 겁 많은 사람들. 자, 근데 또 급락했어요. 이번에 누가 털릴까요? 생각 많은 사람들. 반등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돈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일 돈 세시는 분들. 그분들 털립니다. 언제 털릴까요? 발빠르게 손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력이 없는데, 없는 종목이면 반등 나올 때 파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세력이 있는 종목을 반등 나올 때 파신다? 어떻게 될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챙겨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공무원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제 공무원 중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일을 좀 불량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데, 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들 이제 30년, 40년 네, 열심히 일하셨는데 퇴직할 때 공무원 연금 못 받는 거죠. 그 기분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아시겠죠, 그죠? 네. 퇴직금 연금 못 받는 거예요. 회사로 따지면 퇴직금, 공무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연금이죠. 세상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좀 쉬어야지.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해야지. 나랑 안 맞나 봐. 이러시는 분들 있죠.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20년 동안 하면서 20년 넘게 했고, 전문가 10년 넘게 했는데,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 좀 해드릴까요? 주식 할 때 잠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방송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요. 차트 몇 개 보여드릴게요.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SK 하이닉스 보죠. 지금은 뭐 10만원 정도였죠, 그죠? 옛날에 SK 하이닉스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20년 전에? 100원이었어요. 2003년에. 그때 아카시아컴이 400원인가 5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아카시아컴 얘기하면은 어우, 네, 어우 이러면서 지금 멀리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냐고. 네. 근데 아무튼 아카시아컴 아시죠, 그죠? 네. 이거 120원이었어요. (125원) 그때 이제 그 감자를 21대 1 감자였나? 그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격이 바뀌었죠. 옛날에 125원이었다니까요. 아카시아컴 먹을 돈으로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을 거예요.
별의별 일 다 겪어봤거든요. 맨날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아실만한 대기업들 얘기를 해볼게요. 넥센타이어 옛날에 외환위기 때 190원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55,000원까지 가죠.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잘 아시는 SM 한류 초기 때 865원.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전세계 망한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8만원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딱 100배, 3년 동안 100배 올라간다 그래요. 업종은 바뀌고 종목도 바뀌겠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큰 장이 오기 전에 꼭 개인들을 없애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개인들을 털어내야 돼요. 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겠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요. 그 돈을 세력들도 쓰겠지만 개인들도 쓰겠죠. 그 개인들을 이 시장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별의별 소문과 위기설 이런 게 나와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거죠. 셀트리온 최근에 급락하니까 사람들 그러죠. 바이오주가 끝났다. 바이오주가 끝나면 코스닥도 못 간다. 그러므로 나도 끝났다. 주식은 쉬어야 된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셀트리온이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끝났다. 바이오가 끝나면 코스닥도 끝났다. 그러므로 나도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비건들도 많습니다. 셀트리온이 급락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급락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아유 여기 뭐 별로 빠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시죠? 보실래요? 여기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2017년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 보세요. 왠지 셀트리온 조정 끝나고 잘 보시라니까요. 힌트 드릴게요. 자, 조정 거의 끝난 것 같죠? 이평선 다 모이고 그죠? 네, 한 2년, 1년 반 동안 그죠? 쫙 쳐놓고 왠지 여기서 상한가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셀트리온 그때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요. 급등 왠지 나올 것 같다. 1번 찍어보세요. 자, 다 찍어보세요. 네. 폭락 나올 것 같다. 자, 4번 찍어보시고. 찍어보시라니까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폭락 나올 것 같다. 4번. 급등 나올 것 같다. 1번. 그죠? 급등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 역시 믿을 거는 바이오밖에 없고 셀트리온 이제 거의 조정 끝난 것 같으니까 사야지.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샀죠.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이제 정권만 바뀌면 새 세상 열릴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주를 많이 샀어요. 셀트리온도 많이 샀겠죠. 근데 갑자기 셀트리온이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때는 코스닥이었어요. 이게 코스닥 1위 기업이 한 3% 떨어지더니요. 그 다음날 반등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거래도 터지면서 잘 다 배우셨죠, 그죠? 옛날 저기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기법이에요. 네, 전초점 깨지면 손절하라고. 네, 미치겠어요, 진짜. 옛날 기법인데 이거 갖고 매매하는 아직도 있어요. 자, 원래는 10만원, 11만원이었는데, 그죠? 8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개인들 멘탈 나가죠. 이게 떨어지니까 전저점 깨고 여기 보시면, 요 저점도 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깼어요. 전저점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졌죠? 톡 건드리면서 깨잖아요. 이러면 개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때도 그랬어요. 셀트리온 급락, 코스닥 바이오 끝났고, 그래서 저기 코스닥 끝났고, 즉 우리도 끝났다. 개인들은 더 이상 돈 벌 그게 없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난리를 지기죠. 사드 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무역 보복한다고 아주 난리를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난리를 지었어요. 그때 개인들이 멘탈이 싹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왜 망합니까? 중국이랑 거래 안 하면 되지. 자, 어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개인들은 이게 바닥이다, 더 떨어진다, 더 올라온다 막 그거 싸운다니까요. 세력이 가장 고역할 때가 이거예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네. 원래 이 정도 떨어지면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추가 급락이 나오든가.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난리 났었어요 이때. 그렇게 한 달 시간 끌다가 뭐 했을까요? 다 털어내고 이제 또 털어야죠. 어디요? 정거죠. 탈탈탈탈탈탈. 진짜 무슨 저기 탈곡기 돌아가듯이 다 턴 다음에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딱 되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이오를 우리나라를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심해 국가 책임제. 셀트리온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셀트리온 또 살아, 또 셀트리온 또 살아, 팔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항상 그랬어요. 개인들 털어낼 때 항상 선봉이었어요. 왜냐면 셀트리온을 건들면 바이오가 순간 다 그냥 싹 급락하거든요. 개인들 멘탈이 싹 나가요. 왜냐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바이오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를 건들면 개인들이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거를 셀트리온을 가지고 많이 하더래요. 그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두머리 하나만 치면 돼요. 옛날에 그 장수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옛날 저기 삼국지나 그런 거 다 읽어보셨죠, 그죠? 네. 보면 어때요? 우두머리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가 다 전체가 출렁이니까요. 세력이 일일이 뭐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약간 뭐 각각 1000개씩은 있지만 그걸 다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두머리 하나를 흔들면 그 밑에 게 다 흔들리죠. 그렇죠? 네.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셀트리온을 가지고 이제 개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왜냐면 저도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바이오주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저도 맞췄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떨어지기 전부터 맞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셀트리온을 나쁘게 얘기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항상 셀트리온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 서정길 회장님이 저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존경할 부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바이오기업 하나를 이렇게 크게 일으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뭐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주주들 입장에서 많이 좀 배려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2,000원짜리였어요. 그게 지금은 30만원, 40만원까지 갔던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아셨죠? 네. 자, 마무리 이제 저드리고 할게요.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공개방송합니다. 내일 공개방송하니까 그 회원 가입하고 싶었던 분들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개방송 때 그 날짜 기간 연장 추가해드리는 그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년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더 드리고 1년 6개월 하시면은 뭐 4개월 더 드리는 게 있어요. 6개월이나 3개월짜리 결제하셔도 날짜 더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공개방송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은 쉬고 도망치고 서로 개인들끼리 욕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제일 하수가 증시가 흔들릴 때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쌍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말에, 자, 이 얘기 듣고 나가세요. 주말에 제가 바다 낚시터를 한번 가봤어요. 바다 낚시터. 네. 근데 낚싯대를 들고 바다 낚시터를 간 게 아니라 사진기를 하나 들고 낚시터로 들어갔어요. 네. 그냥 구경 간 거예요. 낚시할 생각은 없었고. 네, 왜 바다 낚시터를 갔냐면 뭐 바다니까 이제 바람도 세고, 네. 한번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뭘 했냐면, 자 보세요. 낚시를 한 게 아니라 낚시꾼도 구경하고 왔어요. 낚시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직감을 했어요. 아, 고기가 별로 안 나오는구나. 네. 일일이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사람도 얼굴 보면 알아요. 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매점 있죠? 매점에 가서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그분이 말 거니까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주식이랑. 너무 주식이랑 똑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수많은 낚시꾼들 중에 여기에 자주 오는 사람이 있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주식으로 따지면 주린이고, 그 다음에 자주 오는 분들은 고수겠죠. 그렇죠? 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오신 분들은 고기를 한 마리건 두 마리건 꼭 잡아서 간답니다. 많이 잡을 때는 진짜 많이 잡고요. 근데 초보들은 와서 거의 욕하고 나간답니다. 딱 한 번 와보고 뭐 고기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돈 아깝다, 짜증난다, 뭐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뭐 욕하고 나간대요.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주린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줄 아세요? 낚시터도 똑같아요. 낚시터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날 다 틀리고.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아침에 잘 잡혔지만 오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낚시를 좋아하거나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알죠? 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고기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되,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웃으면서 가요. 실제로 그 앞에서 낚시를 마치고 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딱 나오시더니 두 분인데 남자분들이세요. 나이도 많으세요.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고기를 한 마리 반 잡았대요. 한 마리 반. 한 마리 반이 뭔가 했더니 한 마리 잡았고 두 번째 건 잡았는데 놓쳤대요. 껄껄껄 웃으시더니 가시더라고요. 물 한 잔 생수 하나 시켜서 딱 먹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또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네, 그게 고수입니다. 그분도 잡으면 최소 50cm 이상 되는 거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수예요. 근데 초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투덜투덜 공시렁 네. 쉬러 왔는지 아니면 네, 진짜 무슨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풀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쌓여서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초보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초보들이 그래요. 고기 없다. 왜 이러냐. 저 같으면 거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가봅니다. 제가 왜 카메라 들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거기 처음 가거든요. 한번 보러 간 거예요. 나중에 낚시를 한번 가고 싶은데 처음이니까 뒤엔 낚싯대 안 꺼냈어요. 들어가서 크게 한번 쭉 둘러보고 왔어요. 사장님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네.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엔요, 낚싯대를 가져가겠죠. 가져가겠죠. 가져가거나 가져가도 뭐 한 대만 들고 들어가든가,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네. 처음부터 무리 안 한다고요. 왜냐면 거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도 이렇게 하시면 편한데 주린이들이 그 초보 낚시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막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그죠? 네, 뭐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건 막 이것저것 그냥 다 사가지고 들어가서 딱 던졌는데, 던지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기는커녕 힘만 든 거예요. 근데 짜증나는 건 옆에 사람을 잡는데 나만 또 못 잡아요.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낚시 한번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낚싯대를 다 팔아버리겠죠. 헐값에. 그게 주식 손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간 관심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낚시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이제 낚시의 뷰를 들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주식을 시작하신 주인분들 중에 어중이 떠중이도 있어요. 그냥 뭐 옆에 사람 누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그걸 어중이 떠중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식 이제 뭐냐면 난 회사도 은퇴를 했고 나이도 많고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자영업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했다. 그러신 분들은 어금니 꽉 깨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취미삼아 낚시하러 온 게 아니라 어부가 되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그 낚시터 사장님하고 친해져야죠. 왜겠어요? 친해지면 나중에 알려줍니다. 어디에서 뭐가 잘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 누구랑 친해지셔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랑 친해지셔야죠. 그죠? 네. 전문가한테 잘 보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 그분한테만 뭘 해주진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하겠죠. 그 낚시꾼, 그 매점, 그 낚시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분이에요. 매점에서 컵라면 판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30대 때는 이걸 몰랐어요. 올라가면 가면 그냥 무조건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40대 후반입니다. 네. 아무튼 나이가 좀 예전보다는 좀 흰머리가 좀 더 나니까 네.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식이 잘 안 되시면요. 생각을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뭐가 문제지? 혹시 진짜 저 사람 말처럼 내가 날마다 돈 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신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사라질까봐 맨날 그거 세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 문제가 있겠죠.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욕심을 좀 내셨거나 아니면 겁이 많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많았거나. 그렇죠? 왜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내 계좌 보면서 돈 세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주말 지나면 더 피곤하시죠? 주말 내내 계좌를 확인하니까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내일 공개방송 하니까 내일 낮에 봬요. 공개방송 할 때는 낮에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러니까 내일 유튜브로도 이제 방송 나가니까 네, 유튜브 쪽으로도 접속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낚시터 비유를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낚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신승우님은 시프트바를 또 잘못 누르셨군요. 그렇죠? 네. 쌍시옷 발음 잘못 누르면 이제 그렇게 되죠.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불만 불평 갖지 마세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볼 뿐이에요. 네,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이 세력이 매집해 있는지 개인들이 매집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라이브 회원들, 문자 회원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력이 나간 게 있으면 나갔다고 꼭 문자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직 그런 거 없으니까 믿고 홀딩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공개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송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편히 쉬세요. 네. 공사님도 잘하셨어요. 네. 네. 편히 쉬세요.